안녕하세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요.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의 영역입니다. 수학은 총 5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화연산 영역입니다. 수화연산 영역은 수학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인데요. 자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수화연산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형 영역입니다. 삼각형, 원, 원기둥, 각불 등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역이 도형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측정입니다. 시계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길이를 재는 방법 혹은 넓이를 측정하는 것들이 이 측정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규칙성입니다. 예시와 같이 1, 2, 4, 8과 같은 규칙을 가진 숫자의 배열이라든지 도형의 배열이라든지 이러한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규칙성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발 크기를 조사해서 표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다, 반반이다 등으로 가능성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수학은요, 이렇게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수학의 모든 내용은 이 5가지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명시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달성해야 되는 학습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원 구성의 기준이 되고요, 또 그 수업의 학습 목표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활동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를 볼 때 이 평가 문항, 문제를 만들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해서요, 성취 기준을 알고 그 단원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교과서의 표지입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교과서는요, 이렇게 파란빛을 띠고 있는 교과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표지 모델이네요. 책을 펼쳐보면요, 이렇게 차례가 나오는데요. 1단원부터 살펴보면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2단원 약수와 배수, 3단원 규칙과 대응, 4단원 약분과 통분,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이렇게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단원을 살펴볼까요? 1단원의 단원명은요,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영역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수화연산 영역입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성취 기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알고 혼합계산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면 5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이 4가지의 연산이 섞여서 나올 겁니다. 이 혼합계산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1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1단원의 키워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 순서, 괄호,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1단원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단원입니다. 본학습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은요, 이전에
선수학습인 3학년 1학기의 덧셈과 뺄셈, 3학년 2학기 곱셈, 나눗셈, 4학년 1학기의 곱셈과 나눗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만약 5학년 1학기 1단원이 어렵다 혹은 계산 속도가 느리다 하는 친구들은 선수학습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단원을 복습해 주시면 5학년 1학기 1단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5학년 1학기 1단원은요, 중학교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계산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단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2단원은 약수와 배수입니다. 모든 단원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약수와 배수는 특히나 더욱더 중요합니다. 먼저 영역부터 살펴볼까요? 1단원과 마찬가지로 약수와 배수는 수와 연산 영역입니다. 2단원의 성취 기준입니다.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다.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다.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의 의미를 알고요. 심지어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수업을 제대로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수와 배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 6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단원입니다.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는 후속학습의 많은 단원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와 배수 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수와 배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수학습인 3학년 1학기 곱셈, 나눗셈, 3학년 2학기의 나눗셈, 4학년 1학기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복습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 약수와 배수를 탄탄하게 공부를 잘 해주신다면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2학기에 분수의 곱셈, 6학년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까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단원 규칙과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원 규칙과 대응은 규칙성 영역에 해당합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종속하여 변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고 네모, 세모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규칙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성을 찾아냈으면 네모나 세모 등을 사용해서 식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이 3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3단원의 키워드입니다. 두 양, 대응관계, 식으로 나타내기, 네모, 세모와 같은 기호. 꼭 네모, 세모뿐만이 아니라요. 별표나 하트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호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연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용에서는 규칙성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규칙과 대응은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을 탄탄히 다져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규칙과 대응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학년 1학기에 규칙 찾기 단원을 복습하고 와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단원 약분과 통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4단원의 이름은 약분과 통분입니다. 바로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하죠.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이 단원, 약수와 배수와 연관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같이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성취 기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 약분과 통분인데 분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하, 분수와 연관된 단원이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수를 약분, 통분할 수 있다. 분수를 약분, 통분, 여기서 단원명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분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약분과 통분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크기 비교도 하는구나. 네 번째,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소수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의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이 성취 기준도 여러분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수와 관련된 단원이고요. 약수와 배수, 이 단원 약수와 배수와도 연관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이를 참고해 주시고요. 4단원의 키워드는요. 다음과 같아요. 크기가 같은 분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성질, 분수의 크기 비교, 공통분모, 기하분수입니다. 연계 단원은 다음과 같은데요.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약분과 통분이 너무 어렵다, 혹은 계산 속도가 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를 꼭 복습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것도 어렵다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를 복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약수와 배수와 마찬가지로 5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2학기 분수의 곱셈, 6학년 1학기 분수의 나눗셈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4단원을 충분히 공부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5학년 1학기, 2학기, 6학년 1학기까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공부하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5단원으로 넘어갈게요. 5단원의 이름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영역은 수와 연산 영역이고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예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분모가 다른 분수라는 말이 눈에 띄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왜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단원의 키워드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분모가 다른입니다.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한번 배웠습니다. 그때는 분모가 같은 분수였어요.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겁니다. 연계 단원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분과 통분, 직전 단원이었죠. 4단원 약분과 통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5단원이 어렵다, 속도가 느리다는 친구들은 선수학습 단원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1학기 분수와 소수,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을 꼭 복습하고 많은 문제를 풀고 와주세요. 그리고 후속 학습에는 5학년 2학기에 분수의 곱셈, 6학년 2학기에 소수의 곱셈, 6학년 1학기에 분수의 나눗셈, 6학년 1학기에 소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6단원인데요. 단원명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입니다. 영역은 측정 영역이에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면 도형의 둘레를 재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둘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둘레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둘레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넓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의 단위를 알며 그 관계를 이해한다. 새로운 단위가 나타났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위를 알아야 되고요. 그 관계들도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요. 이를 통하여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이용해서 정사각형까지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론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도형이 나왔어요.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이렇게 많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또다시 이용하고 이걸 배운 걸 가지고 또다시 이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바로 6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시면 다른 도형, 아무리 많은 도형이 나와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수업을 잘 듣고 복습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단원의 키워드예요. 많은 성취 기준과 더불어 키워드도 굉장히 많은데요. 살펴봅시다. 둘레, 넓이, 넓이의 단위, 직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까지. 굉장히 많죠. 자, 연계 단원입니다. 본학습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인데요. 선수학습이 꽤 많아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배워온 것들을 5학년 때 활용하는 겁니다. 1학년 1학기에 비교하기, 2학년 2학기에 길이 재기, 3학년 1학기에 길이와 시간, 4학년 2학기에 삼각형과 사각형입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요. 사각형의 특징들은 꼭 알아두고 오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후속 학습은 6학년 1학기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6학년 1학기의 직육면체의 부피, 6학년 2학기의 원의 넓이까지 연결되는 단원이기 때문에요. 5학년 1학기 6단원도 확실히 공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학년 1학기 교과서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원이 재밌어 보이나요? 어떤 단원이 가장 어려워 보이나요? 설레는 5학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